안녕하십니까. 약자와 함께하는 인생성인가 정영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음악 저작권료를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작권료라는 것은 이렇게 책을 쓰면 지적재산권 있죠? 특허 이런 데서도 저작권료가 붙는데, 이를테면 우리가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면 저작권료를 내야 됩니다. 나훈아의 노래를 부르면 나훈아가 저작권료를 가져가게 되는데, 그 작곡을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를테면 어떤 사람의 곡을 연주하면은 색소폰으로 연주해서 이를테면 유튜브 같은 데 올린다 하더라도 그 곡을 작곡한 사람이 저작권료를 가져가게 된다고 합니다. 제가 정확한 내막은 모르지만 아무튼 다른 사람의 곡을 연주하면은 그 곡을 작곡한 사람한테 저작권료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음악 분야가 아마 미술이나 문학을 다 통틀더라도 가장 많은 저작권료를 가져갈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 사람이 대학에 나왔을까요? 그 사람이 지방 사람일까요? 서울 사람일까요? 네 가지나 질문을 하네요. 그 사람은 피독이라는 사람입니다. 피독은 이제 예명이니까 강효원입니다. 강효원. 지금 40대든가요? 방탄소년단의 1등 공신입니다. 하이브, 빅 히트 엔터테인먼트사에서 방시혁과 더불어서 방탄소년단의 1등 공신이자 하이브의 보배 중에 보배죠. 그래서 방시혁이 큰아버지, 이 강요한 피독을 작은아버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는 대학 나왔을까요? 안 나왔습니다. 전공 장벽이 높기로 유명한 곳이 어딥니까? 대학, 교수 되는 거, 그 다음에 의사, 이런 데는 뭐 박사관이라든가 아니면 의사는 의대를 나오지 않으면 될 방법이 뭐 거의 없잖아요. 아마 바늘구멍은 있을지 모르지만 의대를 나오지 않은 사람이 의사 된다거나 아니면 대학에 안 나온 사람이 교수, 특히 요새는 뭐 거의 박사로 제한하는데 교수 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런데 피독은 예술중, 부산에서 다녔습니다. 그것도. 그 다음에 예술고, 예술계통 대학에 들어갔지만 이건 아니다. 뭐 아마 배울 것 없다. 그때 피독이 대학을 다녔다면 아마 오늘날 이 창의성 넘치는 작곡을 해내는 방탄소년단의 1등 공신이 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대학에 가면 창의성이 생기기는커녕 오히려 사라지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작권료를 많이 받는 사람 중에 음악을 전공했다거나 음악을 이를테면 그 작곡 그쪽 전공한 사람 제가 알기로는 드뭅니다. 대중가요에서만 봐도 뭐 조영수라든가 그 박진영이라든가 여기 나오는 피독이라든가 박진영 연세대에서 지질학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은 정치학 공부하다가 중퇴했습니다. 그런데 박진영이 작곡을 하잖아요. 강우현 역시 마찬가지고. 이렇게 대학에서 뭐 실용음악과라든가 아니면 그냥 일반 그 음대에서 작곡을 전공한다든가 악기를 전공한다든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니까 이 대중음악을 휩쓸고 있는 특히 작곡에서. 그런데 우리는 방탄소년단은 얼굴을 많이 보지만 작곡가는 얼굴을 별로 안 보니까 이 1등 공신을 지나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가 5년 연속 음악 저작권 이를테면 그 요를 가장 많이 받았는데 2021년 상반기에는 1월에서 6월까지죠. 2021년에는 그때만 해도 주식에 자기에게 주식 주어진 것을 행사해서 400억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계속해서 1위를 차지하고 자기가 받는 돈을 밝히면은 아마 그 이 무명 음악인들, 예술인들의 10,000명 그 이상의 자기 몫을 자기가 차지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저런 사람을 생각해서 그런저런 생각을 해서 자기 저작권료 받는 그 금액을 밝히지 않을 정도입니다. 본래 꿈은 선생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빅히트에서 뭐랄까 히트 치기까지 그는 그냥 무명인으로 20대 초반까지는 그랬습니다. 25살쯤 됐는데 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서 방시혁 그 사람들이 이렇게 운영하는 작곡 관련 커뮤니티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가 작곡한 것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 대중의 인기를 끈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음반을 내면 하면서 이제 음반도 내게 되고, 그리고 방식을 보니까 이거 대중의 인기를 끌고 굉장히 창의력이 돋보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일할래 해가지고 끌어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음악 콩쿠르를 나간다든가 뭐 공모전에 나갔다든가 아니면 내가 작곡한 걸 내가 불러가지고, 되게 나훈아는 자기가 작곡한 걸 자기가 부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저작권료가 나이 많은 사람 중에는 아마 나훈아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뭐 이 호남의 쌍벽이라고 하는 남자는 자기가 작곡한 것을 자기가 부르는 것이 드물기 때문에 나훈아는 작곡을 많이 했고 자기가 또 작곡해서 다른 사람도 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저작권료 수입이 상당하죠. 그러니까 뭐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그 음악회를 하고 얼굴 한 번씩 내밀고 그러지 그래도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역으로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는 젊은 피덕에게는 견줄 수 없겠지만, 그러나 역시 가요계의 황제로서, 트로트계의 황제로서 대단한 그 위력을 지금도 과시하고 있죠. 그는 역시 대학에 안 나오고 뭐 인맥으로 또 출세한 것도 아닙니다. 공식에 데뷔했다든가 아니면 누구 선생 밑에 있다든가, 이 음악계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게 미술계나 음악계, 이를테면 그 대학 같은 데는 누구한테 배웠느냐, 어느 대학 나왔느냐, 어떤 줄에 가서 섰느냐 하는 것이 좌우할 텐데, 그는 지방 출신입니다. 서울 사람들은 부산도 지방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졸 출신입니다. 대학 물론 들어갔지만 그냥 그만뒀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음악 시장에서, 그것도 그냥 커뮤니티 일반인으로 참여해가지고 대중의 인기를 얻어서 줄 서지 않고 실력으로 혼자 개인기를 발휘해서 등장한 겁니다. 그리고 최고의 음악권료를 받는 작곡가, 그리고 작사도 하고 이런 사람이죠. 지방에는 사실은 이 문화예술의 뭐랄까 중심에 서기 어려운 측면이 많습니다. 저도 하고 나면서 그 예술고 학생들도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 예술고 학생들이 이제 수능도 봐서 이렇게 점수를 잘 따면은 유리한 국면이기 때문에 수능 공부를 하는데, 제가 언어를 가르쳤는데 특기가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받으려고 해도 되지 않으니까, 국악인데도, 전라북도가 국악의 뭐 예향이니 도시니 그런 말 하고, 대사슴놀이라 해가지고 국악인들 이렇게 그 등용문이 유명한데, 이게 지금은 사람과 돈 때문에 안 됩니다. 서울파워한테 안 된다고요. 그래서 문화예술이 숨쉬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전주처럼 한 65만 되는 곳 뭐 말할 것도 없고, 제2의 도시라고 하는 300만 안팎 가는 이 부산도 세력이 약합니다. 그리고 이제 300만 안팎을 지금 육박하는 인천이라든가 이런 수도권의 경기, 인천, 서울 이런데 인구가 뭐 절반 이상, 절반 안팎 살다 보니까는 부산도 대구도 200이 넘고 뭐 300 안팎 되고 그러지만 힘을 못 씁니다. 사람도 적죠, 돈도 적죠.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되게 서울에 가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지방에서 대학도 안 나온 피독이 개인기를 발휘해서, 그것도 그냥 정식 뭐 데뷔한 것도 아니고 커뮤니티가 가지고 뜬 거죠. 매체를 통해서. 그런데 좋은 이 CEO를 만나서 방시혁의 눈에 들어서 활동할 수 있게 됐죠. 그런데 이렇게 지방에서 자력으로 중앙에 진입하는 사람들이, 이게 천재입니다. 대개 그 유대인들은 본래 도시에 산다 하더라도 자기들끼리 개토 그러던가 자기들끼리 모여 살면서 중앙 무대에 진입하기 전까지는 상당히 그 자체에서 크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교,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이제 더 넓은 데로 가면서 일반 어떤 문화를 접하고 타 문화를 접하면서 문화 충격을 덜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방, 서울에서는 부산도 지방이라고 하는데, 지방에서 정서를 함양하고, 그 다음에 지방에서 어찌 보면 자기 이름이 어느 정도 퍼지고, 그 다음에 자력을, 스스로 힘을 상당히 기른 다음에 수도권 문화에
진입을 하면은 정서가 함양돼 있고, 그 다음에 심신이 단련돼 있고, 그리고 그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초 체력, 이게 갖춰져 있고, 그 다음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실패해도 회복할 수 있는 이 회복 탄력성도 있고, 툭 튕겨나올 수 있어야 되거든요. 뭔가 그 실패하고 좌절해도 그런 힘도 기르고, 그 다음에 인간으로서 뭔가 그 성숙할 수 있는 이 성년기, 25 안팎에 등장했으니까. 그리고 결핍의식을 많이 느끼고, 지방에 있으면 지방에서는 역시 뭔가 크게 힘들다 하는, 그리고 새로운 어떤 그 시장, 중원을 정복하고자 하는 열망. 제2의 도시이긴 하지만 서울에 비해서 지방 사람이라는 이 천대를 받는 거기에서 부족함을 느끼고 결핍을 느끼면서 새로운 자극을 찾아서 가려는, 서울에 가서 뭔가 그 중앙을 통일해 보려는, 이 천하를 통일해 보려는 그런 의식이 이렇게 저렇게 있었기 때문에 문화예술계는 특히 심한데, 그게 이제 그 매체라는 이 커뮤니티 매체, 인터넷 매체에서 한번 시험을 통해서 이게 통하네? 그렇게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중에게 인정을 받았고, 매체를 활용해서 등장했고, 그리고 좋은 CEO를 만났고, 그 다음에 이제 변신도 이게 잘한 거예요. 힙합을 하다가, 힙합은 되게 그 비주류 문화 그러죠. 그 흑인들이나 이 히스토닉 계통, 중남미, 즉 주류 문화가 아닌, 중심 문화가 아닌, 대중문화가 아닌 힙합에서 시작해서, 그래서 이 문화에도 굉장한 계급이 작용했습니다. 우리 그 조선 같은 데서는 특히 이 계급으로 문화를 향유하는 어떤 그 내용에 따라서, 그런 장르에 따라서 매우 심각했습니다. 이를테면 같은 기생도 1, 2, 3으로 나눠가지고 3패 기생, 몸판한 기생이 이렇게 말 그대로 기생 중에서는 괜찮은 기생들이 하는 복식을 한다든가, 그들이 향유하는 노래를 부른다든가 하면 그것도 막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이 미국에서는 여러 문화가 섞여 있기는 하지만 이 힙합, 뭔가 이게 반항적이고 그 자기의 한을 내세우고 굉장히 빠르죠. 원래 우리 조선에서도 가사가 빠른 거는 그 천박한 거라고 봤습니다. 근데 그 힙합은 얼마나 또 빠릅니까? 알아듣기도 힘들 정도잖아요, 가사를. 근데 이제 여기에서 변신해서, 야, 이게 더 대중성 있는 세계 문화로, 이 음악이 세계 언어인데 세계 문화로 저변을 확대하려면 팝이어야 되겠다. 그리고 K-팝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팝으로 변신하는 거죠. 작곡하는데도 힙합 작곡하다가 팝 작곡하려면 이게 뭔가 그 많은 요소가, 가사 짓는 것부터 시작해서 많은 새로운 그 요소를 가미해야 됩니다. 그리 변신한 거예요. 근데 이게 고등학교만 졸업했기 때문에, 유연하기 때문에, 대학의 물을 안 마시고 대학 세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부드러운 유연한 두뇌를 이렇게 그 뭐랄까 자기식으로, 자기 창의식으로 발휘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발현한 그것이 바로 방탄소년단을 통해서 세계에 드러나게 된 거죠. 그리고 좋은 팬덤 만났죠. 이 아이미 그러던가요? 이 좋은 팬덤들이 막 그 자기가 이렇게 그 한글로 쓰면 그걸 영어로 이렇게 번역도 하고, 그 다음에 좋은 이 그 사람들과 같이 나누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세계로 전파하는 전도사 역할을 하고, 이런 멋진 팬덤. 참 정치하는 친구들도 보면 아주 나쁜 팬덤을 내리고 세상을 이 오염시키는 사람이 있는데, 좋은 팬덤과 더불어서 세상을 정화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니까, 이게 음악이라는 게 사실은 정화시키는 거잖아요. 음악의 기능이 뭡니까? 음악으로도 가르치고 교훈을 하기도 하고, 지시 명령도 음악도 하지만 정서를 공유하는 거, 그 다음에 카타르시스, 자기 정화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음악의 기능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다양한 음악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는 이야기죠. 그것도 여러 사람과 더불어. 그러니까 세계로 전파해 나간 거죠. 이게 그 SNS를 통해서 세계로 전파하는 작용을 하는데, 이 팬덤 문화가 굉장히 활동을 했답니다. 근데 그들과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그리고 그들처럼 뭔가 지방 사람이죠. 대학도 안 나왔죠. 대학도 다니다 그만뒀죠. 그리고
그 가사에서도 나를 사랑해. 그러면 love yourself, 너 자신을 사랑하라든가 뭐 이 가사도 보면 굉장히 철학이 있잖아요. 인생 철학, 사회 철학, 그리고 심리 철학, 정치 철학, 경제 철학, 이 철학이 바탕이 된 노래를 부르니까 그게 여럿이 퍼져나간 거죠. 그리고 가수들과 이게 또 교통하고 자기 어떤 그 심신에 뭐랄까요, 공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언어 아닙니까? 세계 언어 음악이. 그래서 전공보다 능력으로, 인맥보다 능력으로, 환경보다 능력으로 도전해서 이 세계 언어 음악을 통해서 어찌 보면 케이팝을 전파시켰죠. 그러나 그 박진영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제 너무 민족에 기댄다든가 너무 그 뭐랄까요, 팬덤에만 기댄다든가 아니면 너무 틀에 박힌 그런 걸로서는 안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역시 피독도 강요원도 끊임없는 변신을 해야 할 거예요. 아무튼 고졸 신화가 아니라 그는 노력해서 뭔가를 이뤘는데 우리 음악의 위상을 올렸을 뿐만 아니라 한국 위상을 올린 측면도 있죠. 그런데 이 케이팝이라는 것이 이제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말 그대로 유행가잖아요. 그러니까 유행가는 한때 지나가는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세계화하면서 지속성, 말 그대로 오래 남는 음악의 그 어떤 그 생명력, 인생보다 긴 예술의 속성, 그런 것을 위해서 더 치열한 어찌 보면 창작력을 발휘해야 할 거예요. 아무튼 그 음악을 이렇게 그 음악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 사람들도 사실은 우리가 뭐 성공할 때 전공을 엄청 따지는데 전공과 관련 없는 사람입니다. 방시영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대 미학과 나왔어요. 미학과는 철학의 철학 하류든가요? 하위 단계인데 미학과 나왔어요. 미학이란 건 말 그대로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그거예요. 그런데 하이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부를 창출하고 있습니까? 박진영 연세대 지질학과 나왔다니까요. 이과예요. 연세대 정치학 대학원에서 석사 공부하다가 그만뒀어요. 책도 쓰고. 박진영은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박진영은 그 음악 저작권료도 이렇게 그 자기 엔터테인먼트사를 이끌어가면서도 JYP 굉장히 그 자기 뭐랄까 절제도 뛰어나고 자기 창작력도 대단한 사람이죠. 이수만 SM 여전히 뭐 주식에서 좀 시끄럽고 그러던데 이 사람은 서울대 농업기계예요. 이과죠. 역시 음악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그러니까 방시혁이든 박진영이든 이수만이든 그리고 양현석은 광명 공고 나왔어요. 공고. 서태지와 아이들 유명한 사람이죠. 이게 제가 학원 할 때 유명한 이 서태지와 아이들 대단하죠. 그러니까 양현석도 이런 사람들이 음악 전공과 관련 없는 사람이잖아요. 거기다 비하면 피독은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라도 음악을 공부했네요. 예술을 공부했네요. 또 성악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전공이라는 것이 사실은 오늘날도 아마 해마다 실용음악과가 있는 전문대학이나 일반 대학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한 50개 안팎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대학들에도 얼마나 그 음악대학이 많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작곡 관련한 사람이 한 해에도 몇천 명씩 나올 겁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나오지 않고 대학도 갔다가 그냥 그만둔 피덕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음악 세계, 대중음악 세계를 꽉 잡고 있잖아요. 작곡 분야로서. 그런 걸 볼 때 너무 뭐 대학 안 나와서 나는 뭐든다. 아니 금방 봤잖아요. 엔터테인먼트사 이끌고 있는 사람 대학에 전공하고 상관없는 거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음악적으로 경영적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방탄소년단의 1등 공신 피덕처럼 고등학교를 나왔다 하더라도 또는 대학 나왔는데 전공을 안 했다 하더라도 한번 자기 꿈이 피덕은 선생님이었는데 교사에서 이렇게 가서 아마 뭐 몇천억까지는 아니어도 지금까지 몇백억 돈방석에 앉아있을 겁니다. 주식에서는 몇십억만 많이 벌어도 그냥 요란 떨고 막 그러는데 조용히 얼굴 별로 안 내밀고 있잖아요. 오늘 또 홀로 자기와 싸우면서 음악 세계를 이끌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분야에서 그런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